시청자 여러분의 행복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전 세계인의 여름밤 축제였고요. 또 그동안 한상원 아나운서 밤에 잠 못 자게 했던 그렇죠. 2016년 리오데자네이루 올림픽 드디어 그 여정이 끝났습니다. 네, 온 국민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 여러분, 종합순위 8위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올림픽에 참가했던 모든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2020년에는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리죠. 그때에는 더 진한 감동이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조금은 선선한 바람이 불던데 그래도 낮에는 여전히 폭염이에요. 그러게요. 언제쯤 끝날까요? 오늘 날씨 어떨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 네, 전국의 낮 기온이 35도를 오르내리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름 더위가 한풀 꺾이면서 가을 바람이 불어온다는 절기처서지만 폭염은 오히려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 그것도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5도, 춘천과 광주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그래도 처서가 지나면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면서 햇볕의 위력이 점차 약해질 텐데요. 이번 폭염은 사흘 정도만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인 금일피 중부와 경북 지방에 비가 내리고 나면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폭염의 기세가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오늘은 오후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남부, 충남과 전라도, 경남 내륙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도 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전국이 맑겠지만 오존과 자외선이 강해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수도권과 충남,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후에 외출하실 때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6.1도로 일부 중부지방은 지난밤에도 역시 열대야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3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게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에서 3m를 일겠습니다. 날씨에 들었습니다. 네, 폭염의 기세 한 사나흘만 참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믿어도 되겠죠? 네,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길 꼭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아침이 좋다 첫 번째 소식. 경상북도 군위의 산촌 마을로 떠나봅니다. 조은혜라 씨가 다녀오셨죠? 네, 제가 다녀왔습니다. 네. 이 동아리나 동호회 활동이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만의 취미로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텐데요. 경상북도 군위군 산촌 마을은 이 동호회 활동으로 삶을 확 바꿨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그 사연 함께 만나보시죠.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희망 프로젝트. 오늘은 마을 고유의 콘텐츠와 지역 공동체를 살려 주민소통과 마을 발전을 이끌어낸 경상북도 군위로 떠나봅니다. 청정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삼국유사의 고장, 경북 군위. 이곳은 조선시대 생활상을 재현하고 체험해볼 수 있는 살아온 이야기 마을인데요. 여기에 와 있으니까 마치 제가 정말 조선시대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하지만 제가 정말 여기에 온 목적은 이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저를 따라와 보시죠. 네, 여름하면 역시 빙수 아니겠어요? 자, 이곳에요. 2m 길이의 초대형 빙수가 등장했는데요. 얼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었다는 살아온 마을 고유의 주제를 잘 살려서 올해 처음 열린 빙빙축제. 함께 만들어 나눠 먹으니 더욱더 맛있겠죠? 더운 여름, 이 얼음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온몸을 동원해 얼음 빨리 녹이기 대회. 열심히 녹이다 보면 더위도 싹 달아나겠죠? 그렇겠네요. 이번에는 얼음 위에서 오래 버티기 대회입니다. 저도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쉽지 않을 텐데. 열심히 버텨봤는데 실패했습니다. 정말 차갑더라고요. 오늘 굉장히 더운 날인데요. 그래도 이런 이벤트 때문에 조금 덜 더운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축제가 열리는 이틀 동안 많은 관광객들이 즐겁고 시원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앉아보니까 아주 차가워서 동상 걸릴 것 같아요. 이곳 군위군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해서 특색 있는 마을을 가꾸고 주민 역량을 강화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우수사례로 꼽히기도 했는데요. 돈 버는 목적보다는 이제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또 이제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접점 같은 걸 만들려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축제장 한켠에는 이렇게 마을 홍보회장이 마련돼서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주민 소득이 늘어나 군위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군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마을 공동체 활동으로 행복지수가 업되었다는 청화산 마을을 찾아가 봤는데요. 이곳은 특히 사과가 유명해서 지역 주민 대부분이 사과 농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농사일에 바쁜 이곳에서 이 음악 소리 들리시나요? 네, 지금 저기 어머님들이 한가득 모여서 춤을 추고 계시거든요. 춤을 추고 계시다고요? 네. 이거 뭐예요? 방금사 제조하는 거예요. 아, 상봉유사체조요? 제가 뭐 건강체조 뭐 이런 거는 많이 봤어도 사실 상봉유사체조는 처음 봤거든요. 한번 해봤어요, 같이? 네, 네. 자, 삼국유사체조 따라해보니까 어렵지가 않아서 저도 함께 해봤는데요. 이게 바로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마을 동호회라고 합니다. 모여서 이렇게 춤추는 게 다인가요? 아니요, 저 안에 들어가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아, 들어갔어. 그거 다 알려고요. 네, 뭐 또 다른 것들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또 다른 동호회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요, 구성지고 간드러진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인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동남아 순회공원을 마치고 돌아온 공연단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마을 아버님들이신데요. 색소폰이에요, 색소폰. 와, 지금 아버님들이 멋지게 계신데 한번 가볼게요. 정말 바쁜 사과 농사 중에 언제 이렇게 연습을 하신 건지 모두들 실력이 수준급입니다. 저도 모르게 흥이 막 절로 나더라고요. 삼국유사춤 추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동아리 같은 건가요, 이것도? 예, 저희들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기존 멤버는 7명인데 네. 지금 3명 빠지고 4명이서 지금 오늘 이렇게 동아리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산촌마을 동호회 활동으로 일상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일에만 쫓겨 살다가 좀 더 어떤 좀 의미 있는 어떤 활동이나 이런 부분이 좀 했으면은 주민 역량도 키워지고 또 주민의 삶의 질도 향상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하게 돼서 이런 주민 공동체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도 방에 하나가 있는데요. 말소리가 도란도란 들리고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계신지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을 아버님들이 색소폰 불기에 푹 빠졌다면 어머님들은 향긋한 차 한 잔의 매력에 푹 빠져 계셨는데요. 마셔보니 정말 구수하더라고요. 하면 어떤 점들이 가장 좋나요? 얼굴도 다 볼 수 있어가 좋고 또 이어가지고 또 쉬는 공간도 되고 또 서로가 모르는 것도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바로 어머님들이 직접 겪은 꽃차인데요. 늘 농사일로 바쁘기만 했던 주민들 향긋한 차 한 잔을 함께하고 또 즐겁게 체조를 함께하며 소통해 나가니 마을의 발전도 절로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청화산 마을 전국 방방곡곡 지역 주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지역희망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이제는 대단위의 무언가를 조직하기보다는 저렇게 공동체 문화로 작게 하는 게 훨씬 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좋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인기 셰프 가운데 의사가 있습니다. 네, 요리하는 의사 황인철 닥터 셰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희철입니다. 네. 제가 본업은 산부인과 의사지만요, 음식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맛과 건강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요리를 연구 중인데요. 오늘은 그야말로 폭염과 전쟁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레시피를 준비했습니다. 기대되신다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이달 말까지도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이어진다는 예측도 나왔습니다. 정말 더웠죠. 예. 대한민국은 지금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이 기록이에요. 것 같아요. 감자가 돼버릴 것 같아요. 아, 너무 더워요. 도대체 이 날씨가 뭐가 이게 고장이 났나 왜 이렇게 덥냐고 다들 그럴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뜨겁게 타오르는 태양에 맞서기 위해 시원한 물과 얼음은 필수인데요. 더위 전에는 뭐 방법 같은 거 있어요? 뭐 집에서 에어컨 트는 거 외에는 특별한 건 없는데 고기라고 삼계탕 외에는 별로 안 해먹었어요. 여름 보양식의 절대 강자는 뭐니 해도 삼계탕이죠. 그렇죠. 하지만 초복, 중복 말고 모두 챙겨 먹다 보면 질리게 마련이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맛과 영양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특별한 여름 모양 레시피. 바로 여름철에는 우리가 좀 식욕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단백질의 공급입니다. 한우는요, 뭐 우리 다 알다시피 단백질이 풍부한 가장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죠. 무더위에 면역력이 떨어진 지금 한우처럼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데요. 보기만 해도 보신이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주재료인 한우부터 준비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한우 사러 왔어요, 사장님. 들어서자마자 다양한 한우에 부위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한우도 고른 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 저는 그럼 보면은 색깔만 보거든요. 색깔이 일단 좋은 거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소 색깔은 암적 색깔이에요. 네, 암적 색깔인데 이게 산소하고 만나면서 고기가 선홍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좋은 한우를 고르는데 색깔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데요. 그래요? 제가 이걸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부채살 옆에 등급이 써 있어요. 이게 1+ 등급이라는 거고요. 여기 밑에 보면 이력 번호라고 해서 도축은 언제 됐는지, 누가 키웠는지 그걸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우는 그냥 요거 확인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축산물 이력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다 뜨네요, 정보가. 그런데 한우에 대해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한우의 부위별로 맛뿐만 아니라 영양도 다르다는 사실인데요. 아, 영양은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요. 그러게요. 먼저 근육이 적어 고기가 연한 등심은 빈혈과 다이어트에 좋고요. 채끝살은 비타민 B6가 풍부해 피부 미용에 효과적입니다. 이 아롱사태, 이게 제일 맛있는 거죠. 이 부위는 한우 뒷다리 한가운데 알을 밴드 붙어있다는 아롱사태인데요. 이 부분이죠. 그렇죠. 이게 흔히 말하는 등심의 마블링과는 완전히 다른 부위죠. 간장에 다 찍어 먹으면 아유 최고죠. 질 좋은 아롱사태도 제 레시피에는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우로 만드는 여름 보양식 시작해볼까요? 먼저 깨끗이 씻은 아롱사태와 양파, 대파, 간장을 넣고요. 1시간 반 동안 끓여야 하는데요. 자칫 질겨질 수 있는 아롱사태를 맛있게 삶는 법. 맞아요. 전 했다 하면 즐기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찔려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드러운 육질의 고기를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롱사태가 익을 동안 함께 곁들인 채소를 준비해주는데요. 영양 만점의 단호박도 필수입니다. 너무 고기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오히려 몸에 좀 버거울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무기질 풍부한 옐로우 푸드 같이 드시면 예뻐져요. 예뻐지는 옐로우 푸드까지 준비가 끝나면 전골 냄비에 보기 좋게 담고요. 아롱사태를 삶은 육수를 부어주면 완성입니다. 육수까지. 담백하고 부드러운 여름 보양식 한우 아롱사태 전골. 지방이 적은 사태나 양지로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여름 보양 레시피는 바로 이 채끝살을 이용한 육회 요리입니다. 먼저 채끝살은 키친타올을 이용해 핏물을 빼 준비해 주시고요. 설탕, 간장, 배즙 등 다진 양념을 넣어 버무리면 간단히 육회를 만들 수 있는데요. 육회용 한우를 구하기 힘들다면 불고기로 대체해도 좋습니다.
저만의 특급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거요. 김장김치가 다 떨어져 나가죠. 다 떨어질 때쯤 되면 뭐가 났습니다. 오늘 이 국물을 이용해서 육수를 만들 겁니다. 육수 만들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김치 국물과 사이다 그리고 사과 주스를 1대1의 비율로 넣어주세요. 김치 양념 하나, 그다음 사이다 하나, 그 다음에 사과 주스 하나. 한국장 그대로 넣으면 요 정도면요 딱 1인분 정도야. 삶은 소면과 각종 채소 그리고 육회를 올려 새콤달콤한 육수와 함께 먹는 한우 육회국수 완성입니다. 야, 별미겠네요. 뜨끈한 한우 아롱사태 전골과 시원한 한우 육회국수. 그 맛이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도 저희 한우 레시피를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맛난 음식 드시고요. 즐겁게 여름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 지금까지 영양 만점 한우를 즐기는 특별한 레시피였습니다. 야, 여름철 입맛 제대로 잡겠는데요. 네, 아니, 그래서 선생님 좀 들고 오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번에는 꼭 들고 오시는 걸로. 네, 잘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아침이 좋다. 오늘 아침에 꼭 봐야 하는 뉴스와 이슈를 밀착 취재합니다. 강승 아나운서. 네, 뉴스와 이슈. 네, 죄송합니다.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한 70대 어르신이 휴가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던 길에 이 버스에서 내리시는 와중에 버스가 갑자기 출발해서 이 바퀴에 다리가 깔리는 중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우리 어르신이 다시는 걷지 못할까 봐 마음고생이 상당히 심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가 밀착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12일 70대 할머니의 사고가 난 현장인데요. 버스에서 미처 내리기 전에 출발한 버스. 사고 당시 할머니의 상태 참혹했다고 하는데요. 고급대에 도착했을 때 버스 옆에 누워 계셨고요. 출혈이 되게 흔적이 보여서 바지 제거해서 확인해 본 바 우측 무릎에 열상이 심하셨고 우측 발가락 5개가 모두 골절이 보였고요. 현장에 함께 있었던 할머니의 지인으로부터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3박 4일 놀러 갔다가 여기가 집이니까 내린 거예요. 바로 요렇게 서서 내려서. 자기가 저기서 있잖아. 할머니가 미처 내리시기도 전에 버스가 출발한 겁니다. 그냥 내리서 이렇게 쓰러지는 거 보고 헛소리가 나서 보니까 피가 씹습니다. 불쌍해 죽겠어요. 너무 많이 다쳐서 또 심었어요. 어르신이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았는데요. 할머니의 아들은 아직도 이 사고가 믿기지 않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는데 곧이어 막 그 비명소리 들리고 119 구급대가 왔다는 이제 이야기 듣고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처참했죠. 혈관, 근육 손상은 물론이고요. 오른쪽 발가락 5개, 발 뒤꿈치, 정강이, 무릎, 허벅지 뼈까지 골절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는데요. 16주 이상의 진단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앞으로 수차례 수술이 더 남아있다고 하네요. 참 안타까운 건 누구보다 정정했다는 어르신입니다. 식사 잘하시고 모든 면에서 너무 건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더 안타깝죠. 매일 4km씩 걷기 운동은 물론이고요. 수영, 등산까지 즐겼었다고 합니다. 차가 잠깐만 있었더라면 괜찮은데 아주 이거 차벌통이 지나가는 걸 내가 감각을 알았어요. 이 기사가 버스 승하차 시 기본 매뉴얼만 잘 지켰어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시내버스의 경우 뒷문 감지기가 작동하면 차량 출발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당시 버스 운전기사는 내리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차 문을 열어둔 채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 이런 승하차 사고는 노인분들에게 많이 일어나는데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겠죠. 시내버스 안전사고 현황 중 승하차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28%, 특히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67%에 달합니다. 때문에 운전자 안전교육은 물론 배차 간격에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무엇보다 승객의 안전이 제1의 규칙이 되어야겠습니다. 한 파출소의 CCTV 영상인데요. 파출소를 향해 걸어오는 두 소년.
왜 온 걸까요? 네, 어린이들이 왜 왔을까요? 네,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경찰에게 지갑을 건네죠. 아이들이 찾았다는 인천의 한 파출소입니다. 그 초등학교 남학생 2명이 현금이 든 녹색 지갑을 주워왔다고 주인을 찾아달라고 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수하게 됐습니다. 5만 원권으로 해서 16장에서 80만 원, 1만 원권으로 20장에서 20만 원, 그래서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어이구, 꽤 많은 돈이죠. 지갑에 넣어 다니기에는 굉장히 큰 액수의 금액이었는데요. 100만 원 현금을 되찾아준 주인공들 만나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북에서 초등학교 5학년 박지현입니다. 저는 박성환입니다. 네, 아우 잘생겼어요. 아유, 저희가 함께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서 8월 1일 오후 1시경 공부방에 다녀오던 길에 지갑을 발견했다는 지환군과 성환군인데요. 지갑인데? 헐. 버려진 지갑 아닌가? 헐이래요. 네. 너무 많은데? 이 친구는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이게 안 빠질 수가 없잖아요, 고민에. 처음에 딱 봤을 때 느낌은? 유혹이 생겼어요. 솔직하네요. 이 돈을 줘야 되나, 가져야 되나. 네, 12살 초등학생의 솔직한 답변인데요. 뭐 다들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이걸 어디다 줄지 고민을 하다가 동팔주소로 가자고 그래서 갖다 줬어요. 네, 덕분에 지갑 주인은 무사히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리 여행 가려고 돈을 찾아서 지갑에 넣은 돈이에요. 진짜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는데 학생들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네, 지갑 주인은 고마운 마음에 용돈 10만 원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지환군과 성환군이 사이좋게 나눠 가졌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친구들 이대로 쭉 건강하게 자라세요.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을 합니다. 요구조자는 만취 상태의 60대 남성이었는데요. 근데 이건 좀 이상합니다. 구급대원을 향해서 발길질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 여성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까지 합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구급대, 병원이 아닌 인근 지구대로 향하는데요. 이번 조용히 내리는가 싶더니 내린 곳이 병원이 아니라 지구대임을 확인하고는 구급대원에게 달려듭니다. 폭행이 더 심해지죠. 뭐 하시는 거예요? 자, 결국 경찰이 달려와서 제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건으로 구급대원은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어떡해요. 네, 결국 경찰 진압 후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자신을 구조한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 현재 소방특별사법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 SUV 차량이 고의로 경찰을 들이받는데요. 잘 보세요. 차를 뒤로 또 빼는가 싶더니 아이고. 네. 일부러 저러는 거예요? 이게 한 번 더 들이받습니다. 경차가 옆으로 떨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하는데요. 근데 저분 참 대단한 게 내려서 운전석으로 가더니 문이 안 열리자 보조석으로 돌아가서 문을 열고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황당하죠? 근데 알고 보니까 피해자와 피의자가 부부 사이였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상시 밥상을 차려놓던 남편이 밥상을 차려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인이 핀잔을 입고 그것이 싸움의 발단이 된 거고요. 경제적인 문제로까지 서로 싸우게 된 것 같아요. 밥상 때문에 저런 싸움을 벌이다니요. 예.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부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자, 42년 만에 상봉한 오누이의 실제 모습인데요. 늘어난 주름과 성성한 백발은 못 보고 산 그간의 한을 말해줍니다. 올해 72세의 최강자 씨, 가족과 연락이 끊긴 건 결혼과 함께 미국으로 떠난 뒤였는데요. 큰 홍수를 겪으면서 연락처는 물론 주소까지 잃어버려서 연락할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광자 씨 가족을 만나러 가봤는데요. 당시 상봉이 이루어졌던 이곳, 광자 씨 남매는 은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지구대를 찾았습니다. 아주 감사하고 내가 살을 동안 잊을 수가 없어요. 고맙습니다. 기분이라고 하고 감정도 말도 못하죠. 그냥 뭐 눈물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또 와가지고서 만났어요. 네, 이분들이 알고 있던 것은 이제 이름과 정확하지 않은 나이, 그리고 오래전 살던 동네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름과 나이만으로 주소진의 조회에 나선 경찰, 근처 지구대의 협조까지 얻은 끝에 3일 만에 가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누이 상봉에 도움을 준 또 한 명의 은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는 동네가 일적이니까 좀 찾아달라더니 아주 좋은 분이에요. 네, 1등 공신은 바로 운 좋게 만난 택시기사분이었습니다. 살던 곳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걸 몇 바퀴 돌았는데 많은 것이 다 바뀌어버렸다고 해서 도저히 기억을 되살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여기 신흥지구대로 오게 됐습니다. 가족을 되찾아준 고마운 사람들, 그 덕분에 부모님께 인사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중학생 시절 돌아가신 어머니 수십 년 만에 산소를 찾았는데요. 딸 왔어, 딸. 엄마 딸 왔다고, 딸. 엄마 미안합니다. 늦게 와서. 광자 왔어요. 결혼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유난히 그리웠던 어머니인데요. 흐릿한 옛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 엄마 이뻐요. 키가 커. 아, 그러세요? 나는 키 작고 우리 엄마 키가 커요. 우리 큰딸이 엄마가 닮았어. 미국에서 자란 광자 씨의 딸도 난생 처음 할머니의 산소를 찾았는데요. 한국행을 추진한 것도 딸이었습니다. I'm very happy to see my family. We have been looking for a long time. My father died and he said, take your mom back home to her family. Finally. And so we're here. 오랜 이별 끝에 잡은 그 손 절대 놓지 마세요. 지난 17일, 18일 추석 열차표 예매 기간이었는데요. 서울역 예매 현장입니다. 드디어 시작됐군요. 네, 긴 기다림에 잠을 청한 사람들도 눈에 띄죠. 저 인터넷으로 오늘 6시에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직접 왔거든요. 이분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기다린 걸까요? 6시요. 6시 30분. 야, 새벽부터. 거기 1등분은 어제 저녁에 오셨어요. 여기서 주무신 거네요? 네, 대기 행렬 전날부터 이어졌다고 합니다. 9시가 되자 현장 예매가 시작이 됐는데요. 긴 기다림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죠. 기다린 만큼 결실도 큽니다. 빠른 속도로 예매가 진행이 됐고요. 일부 구간은 20분 만에 매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와. 그런데 이렇게 매진이 이어지면은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점점 불안해지겠죠. 네. 참 이게 또 뭐라고 이게 또 손에 땀까지 쥐게 하는 긴장감을 줍니다.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유난히 좀 많이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예매에 성공한 사람들, 이런 기쁜 소식은 부모님께 가장 먼저 전해야겠죠? 네, 했어요. 보호하는 거 다 됐어요? 네. 했어요? 아니, 저 올라오는 것만 했어요. 그래도 뿌듯한 게 있어요. 네, 아유, 다행이고요. 아, 광주 가는 거예요. 광주 둘다 자동차? 네, 다행히도 됐습니다. 매번 너무 힘드네요. 네, 매년 펼쳐지는 열차표 예매 전쟁. 하지만 고향에 갈 생각만 하면 기다림도 저 즐거운 이번에는 꼭 거겠죠? 가요. 좀 이따 봬요. 나중에 봬요. 엄마, 곧 달려갈게. 여름이 언제 끝나나 했는데 이렇게 추석 열차 예매하는 분들 보니까 이제 끝나긴 끝나나 보다 싶네요. 네. 자, 이번에는 연예가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권재관 씨. 네, 반갑습니다. 가로수길 그리고 경리단길 아주 유명한 길이죠. 근데요, 송해 길이라고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국민 MC 송혜 씨가 만든 그 길인지 여러분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가왕이죠. 조용필 씨. 13년 전 사별한 아내와의 사랑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예가 뉴스 함께 보시죠. 가왕 조용필 씨의 사진 한 장이 화제입니다. 8월 15일 세상을 떠난 아내의 생일을 맞아 처제와 함께 묘소를 찾은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는데요. 2003년 1월 갑작스럽게 아내를 떠나보낸 조용필 씨. 이후 10년 동안 앨범 발표를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안진열 씨가 세상을 심장병 때문에 갑자기 떠나고 나서는 조용필 씨가 우울증이 너무너무 극도로 심해져서 그 주변 분들하고 인간관계도 거의 다 끊고 살 정도였고, 오버 더 레인보우라는 그 음반에 보면 진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내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곡이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공연장에서 부를 때도 눈물을 흘릴 정도로
아내가 생각날 때마다 묘소를 찾는다는 조용필 씨. 한결같은 무대의 모습도 자주 보길 바랍니다. 전국! 국민 MC 송혜 씨의 이름을 딴 송혜길이 생겼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진짜 송혜 씨 이름을 딴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서울 종로구가 기존 법정도로 중 일부 구간을 송혜길이라는 명예도로로 만든 것인데요. 황해도 재령 출신인 송혜 씨, 데뷔 후 60년이 넘도록 방송 활동을 하면서 지내온 종로구 낙원동의 일부가 송혜길로 지정돼 그 의미가 뜻깊습니다. 국민 MC 송혜길,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이런 일이 통 없던 양반이. 지난 18일이죠. 견미리 씨 남편이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견미리 씨가 대주주로 있는 기업의 주가를 부풀려 40억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 남편 이 씨는 2011년 같은 혐의로 부역한 바가 있어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내인 견미리 씨 대주주일 뿐이지 입장도 사실상 들어보도록 경영에는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일이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주주인 견미리 씨도 조사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의자 신분은 아니다라고 일단 명확하게 선을 그은 상태고요.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6개월 동안 주말 저녁을 책임졌던 드라마 아이가 다섯! 무려 32.8%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죠. 따뜻한 가족 이야기로 큰 사랑을 받았던 아이가 다섯! 종영 소식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종방영 자리에 참석한 배우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날 소유주 씨는요, 이별의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답니다. 진짜 가족 같았을 거예요. 네, 또 드라마를 통해 큰 사랑을 받았던 배우들도 개인 SNS에 직접 종영 소감을 올리며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지난주에 종영한 아이가 다섯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시청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던 상민과 연태, 그리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태민과 진주. 결혼에 성공하고 재결합에 성공하며 모두 훈훈하게 마무리됐고요. 예쁘다. 매번 갈등을 빚어오던 상태의 전처. 전처의 부모와도 극적으로 화해했습니다. 엄마! 가족이 되어가는 감동을 그리며 해피 엔딩! 재혼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사회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 또 가족의 힘이 또 무엇인지, 또 부모 자식 간의 정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준 그런 드라마가 바로 아이가 다섯이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도 무겁지도 않았고요. 시청자를 울리고 웃긴 드라마 아이가 다섯, 그동안 고마웠어요. 네, 연예가 소식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다음은 시청자의 제보를 밀착 취재합니다. 백승주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이번에도 좀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북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일하다가 10년 전 탈북해서 한국으로 온 고 김성구 씨. 아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사선을 넘었지만 한국에서의 삶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탈북 의사의 사망 뒤에 열흘이 넘도록 장례를 치르지 못한 가족의 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시청자 제보 지금 시작합니다. 제작진에게 한 탈북자 가족이 보낸 제보입니다. 아내의 병을 고치기 위해 약 10년 전 탈북한 고 김성구 씨. 북한에선 산부인과 의사였던 그의 죽음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는 유가족. 사고가 발생한 건 지난 13일. 하지만 가족은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북한 청진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총망받던 그가 탈북 뒤 선택할 수 있던 직업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녹록지 않은 남한 생활. 한 대기업에 출자한 청소업체에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고. 함께 탈북한 아내도 전화 교환수라는 전문직 출신이었기에 남한 생활에 적지 않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한계리에 교환수를 했었거든요. 한계 큰 불악에. 그때
여자 직업은 정말 좋은 직업이었거든요. 고 김성구 씨 가족이 탈북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아내의 간질환 치료를 위해서였는데요. 일단 나 때문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냥 이 길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그 혼자들한테 도망가고 딱 북경에서 넘쳐가는데 뒤따라가서 아이를 보면 따라온 거예요. 당시 북한의 의료 기술로는 아내의 병을 치료할 수 없었고 탈북 뒤 다시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공부했다고 합니다. 도착해서 얼마 안 돼서 이망인이 뇌출혈로 또 쓰러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본인의 꿈을 다 접어두고 가족을 위해서 정말 병원비 생활비를 마감하느라고 가족을 위해서. 고 김성구 씨처럼 북한에서 의사, 교사 등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은 51.3%에 달하지만 탈북 뒤 전직을 이어가면서 정착한 사람은 16.8%로 극히 드뭅니다. 보면은 한의사든 의사든 교사든 뭔가 상당히 넘어야 할 높은 벽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직업을 계속 이어갈 수도 없고 일정한 외국어와 이런 자격 시험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장애의 벽이 있다는 것이죠. 탈북민이라는 사회적 시선을 마주하며 회사에서 주차 관리팀 주임까지 지냈지만 여러 이유로 비정규직인 환경미화 부서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나선 업무는 물론 급여까지 삭감돼 아내 치료비와 생활비는 늘 부족했고 쉬는 날에는 일용직까지 나갔습니다. 일도 노가다 알바 나갈 때도 같이 다녔고 근데 이 사람 잠시도 진 적이 없어요. 집에 와이프가 환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쉬는 날 와이프 치료가 유서진 정말 불같이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고 김성구 씨 아내는 아직도 남편의 죽음이 믿기지 않습니다. 사망되기 전에 저에게 상도 없다는 소리였어요. 눈이 나빠서 샤워시켜주고 손톱 밑에 살이 찌것이 있으니까 아프면 소리 지르고 말해라고 그만까지 하고 그게 마지막일 줄 몰랐죠. 그날 돌아가기 전날 저녁에 마지막일 줄 몰랐어요. 난 억울해 죽겠어요. 난 어떻게 살라고 죽으면 난 어떻게 살라고. 유가족의 주장에 따르면 약 13m에 이르는 건물 내 유리창 청소를 하면서 안전장치 및 장비 지급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추락 후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거 도착 당시에는 그 넓은 공터 같은 곳에 요구조자가 쓰러져 계셨고요. 주변에 동료들이 둘러싸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안전장비는 못 봤고요. 일상적인 옷을 입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교육은 있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전관리는 기본적으로 매주마다 항도로 돼 있어요. 형식상 세트에 맞는 그런 실감 있는 그런 거는 별감 잘해것 같지 않아요. 고 김성구 씨 사망 뒤 발견된 일기장. 그 안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한다면 웃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소망과 회사에 다닐 수 있어 감사하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일하는 루트를 몇 번 찾아갔었어요. 그때는 주차 주임으로 일할 때 찾아갔었는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군복을 입고 가면 항상 밝게 웃었고. 아내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 어렵지만 다시금 의사 공부를 하고 싶은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북에 있는 부모님을 향한 상봉의 희망까지. 남한에서 이루고 싶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걸 쓰면서 안 울겠어요. 내가 가슴이 묘지는데 눈물도 많은 게 얼마나 울었을까 이거 쓰면서. 이런 희망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난 김성구 씨. 회사 측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장비나 장비 착용 여부나 기준 준수, 교육 여부 이런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지금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흡함이 있다면은 그것은 조사 과정을 통해서 정확히 나올 거고 그 전문 기관에서 판정한 결과에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책임을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지겠습니다. 사고로 인한 한 탈북민의 안타까운 죽음 뒤엔 남한 정착 생활의 또 다른 현실이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탈북민이 뭐지만 3만여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런 사람들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뭐 장벽을 두지 말고
좀 그 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가족은 고 김성구 씨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서 문제보다는 망자의 어떤 억울함과 그 회사 내에서 행해지고 있던 망자의 사고를 유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탈북 가족이 희망을 앗아간 사고, 정확한 진실 규명은 물론 우리 사회 탈북민이 극복해야 하는 정착 시스템을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도 그늘진 곳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곳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으로 말벌 출현이 참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는 아주 비상사태까지 선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윤지열 씨가 알아보셨죠? 네, 도심에 나타나는 말벌의 경우에는 그 공격성이랑 독성이 매우 강한데요. 특히 번식기인 지금 8월과 9월에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올해 들어 벌써 2명이 이 말벌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만큼 오늘 준비한 이 현장 루포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텐데요. 물리지 않는 예방법부터 물렸을 때 처치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가. 창문에 몸을 의지한 채 벌집 제거 작업을 하는 소방대원의 모습입니다. 무더운 날씨 탓에 최근 도심에서 말벌집이 발견되는 이 신고가 잦은 상황. 말벌은 일반 꿀벌과 비교해 15배 많은 독성이 있고 장수말벌의 경우 500배 이상의 강한 독성을 지닐 정도로 위험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산에 올랐던 40대 여성이 말벌의 공격을 받아 쓰러졌는데요. 산행 중 다리에 무려 5차례 말벌에 쏘인 여성은 이 구조 헬기로 인근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해마다 발생하는 벌쏘임 피해 사고. 지난 7월에는 벌쏘임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 방이라도 쏘였을 때 벌독에 민감한 사람은 쇼크사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라는 반응인데 혈관이 퉁퉁 붓고 이제 숨이 가빠지면서 호흡 곤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말벌은 한 마리가 연속해서 계속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의 양이 많이 이렇게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폭염과 마른 장마 등으로 말벌의 번식 활동이 활발해진 요즘 도심에서도 말벌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도심에 주로 나타나는 외래종 말벌인 등검은 말벌의 경우 이 꿀벌의 125배나 되는 독을 품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도 벌집 신고 접수가 많이 걸려온다는 중랑소방서. 일일 평균적으로 한두 건 정도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 최대 많을 때는 5건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4배 정도 출동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7월과 비교해 올해 7월에는 벌집 제거 출동 건수가 58% 증가했는데요. 실제로 제작진이 함께한 날에도 벌집 제거 신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있는 벌집을 제거해달라고 지금 신고가 들어와서 벌집이 너무 커! 4층인데 교실로 들어가야 돼. 항상 교실에서 얼마나 크길래? 어디요? 소방대원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건물 꼭대기에 축구공만한 크기의 말벌집이 달려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하니 말벌들의 세력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방학인 게 다행이네요. 학생들 내일 모레 개학이라서 위험스러울까 봐서 신고를 했죠. 저게 안에 교실 올라가서 해야 돼. 교실 안에서 바깥으로 저걸로. 벌집을 제거하기 앞서 보호 장비를 착용하는 소방대원. 각각 상황에 따라서 이제 작업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 여러 가지 장비를 저희가 싣고 다니고 있습니다. 4층 건물 외벽. 아찔한 높이에 달린 말벌집을 제거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지체하면 할수록 말벌의 공격력은 더해지기 때문에 서둘러서 제거를 해주는 소방대원입니다. 와, 저 벌들 보세요. 네, 그런데 이 사나워진 말벌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떡해요? 쉴 새 없이 날아다니며 소방대원이 입고 있는 보호복까지 침투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주변에 살충제를 뿌린 뒤에야 작업이 끝나는데요.
엄청나네요. 하지만 작업을 마치고 나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옆에 바로 가서 우리 가게 같은데 지금 또 출동이 또 있다 그래가지고 또 있어요. 예, 바로 또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있습니다. 곧바로 또 다른 곳으로 출동해야 하는 소방대원들. 이번에 도착한 곳은 아파트 단지입니다. 옷을 벗을 시간도 없네요. 에어컨 실외기에 붙어있는 벌집. 무섭죠? 애들 때문에. 엄마 이제 무서워.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한두 마리가. 한두 마리가 들어왔어요, 지금? 말벌이 에어컨 실외기 근처에 집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벌집은 크기가 크진 않더라도 주민들의 생활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리를 이루어 활동하는 말벌이 순식간에 집을 키울 수도 있는 상황. 더 위험해지기 전에 제거 완료합니다. 여기서 잠깐 말벌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이 주택가에서 벌집을 발견할 경우 직접 제거하는 것이 좋을까요? 유성 살충제 등으로 벌집을 제거하려다 자칫하면 화재 위험이 있고 또 벌에 쏘일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119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고해야 돼요. 그렇다면 말벌집을 모르고 건드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게 벌 만나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우선 아니에요? 최대한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자세를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벌들이 이동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말벌과의 사투를 벌인다는 주인공을 찾아 나섰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누구보다 분주하다는 이 남자! 말벌집 재치 경력 26년의 박성용 씨입니다. 그가 소양강 주변을 살펴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배를 타고 와가지고 벌초하시는 분들도 또 벌이 있어가지고 벌초를 못 하셔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드려서 벌초를 하고 웃으면서 가시는 분도 많고, 그런 데 보면은 바위면 밑면에 해를 가려주고 비를 가려주는 그런 면에 얘네들이 거기다 집을 잘 짓거든. 말벌집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로 와서 서식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위험천만한 절벽은 기본. 말벌집이 달려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제거해주는 박성용 씨. 여보세요? 요즘은 많게는 하루에 15건 정도 벌집 제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가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곳은 군부대 인근 시설물입니다. 시설물 지붕에 말벌집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언뜻 보기에도 크기가 꽤 커 보입니다. 현말벌이라고 하는 말벌이에요. 독성이 강한 벌이에요, 이게. 불볕더위에도 안전을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장비는 필수. 만반의 준비를 한 후 본격적으로 말벌집을 향해 다가가는 박성용 씨인데요. 오랜 세월 동안 단련을 해왔지만 사방으로 달려드는 말벌대 앞에선 늘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전문가한테 맡겨지는 거죠. 벌이 몰려들기 전에 먼저 제압하는 건 관건. 이 박성용 씨는 순식간에 벌집을 제거하는데요. 집을 부수자 말벌의 공격성이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그때 벌들이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겹겹이 쌓인 비닐에 벌집을 넣는 박성용 씨. 번식력이 엄청나요. 가을에 되면은 얘들은 집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을 거예요. 벌집 제거 작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필살기 바로 잠자리 채인데요. 휘두르면은 그렇게 잡히는 거예요? 네, 얘들은 움직이는 물체에 따라 따라오니까 쏘려고 그런 출동을 이용하는 거죠. 남은 말벌까지 이렇게 제거를 해야 또다시 같은 자리에 말벌들이 집을 짓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말벌집 말끔하게 제거한 모습이죠? 여기서 잠깐, 벌에 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방 쏘였을 때 뭐 호흡이 가빠진다던가 식은땀이 흐르고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빨리 119로 불러서 병원에 가서 응급 조치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항히스타민제 이런 연고라던가 좀 알레르기 반응을 낮춰주는 약품이라던가 그런 상비를 하고 있으면 긴급 상황에 대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또다시 전화를 받고 출동한 곳, 바로 주유소입니다. 이곳 사장은 해마다 건물 꼭대기에 벌집이 생겨 고민이라는데요.
점점 벌집의 크기가 커지고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결국 박성용 씨에게 연락을 한 겁니다. 상당히 위험하죠. 벌 한 번 쓰이면 고생해요.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들도 몇 번 써여가지고 병원에도 몇 번 와서 치료도 하고 막 그랬어요. 벌집의 크기가 상당한 만큼 준비도 철저하게 합니다. 네. 내가 가서 올라가서 입구를 제일 먼저 막을 거라. 네? 이제 작업을 할 거라. 어떻게 쓰이나 보세요. 이제 벌들을 맞설 준비가 끝났는데요. 그런데 벌집 가까이 다가가자 인기척을 느꼈는지 충격하는 것 같아요. 공격 태세를 갖추는 발벌입니다. 벌집 안에 있는 벌들이 나오지 않도록 벌집의 입구를 단단히 막아버리는 박성용 씨.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벌집을 떼어내는데요. 바깥에 있던 말벌들이 온 사방으로 공격해오고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벌집을 제거합니다. 박성용 씨 주변으로 잔뜩 달라붙은 말벌들. 나한테 많이 붙었을 거야 아마 우리. 사정없이 공격해대는 말벌. 정말 무섭죠. 남은 말벌까지 제거해주고 나니 더 이상 이곳에 벌집이 생길 일은 없어 보이죠? 그냥 벌도 무섭고. 주유소 사장은 이제야 안심을 좀 합니다. 안심하세요. 그전에는 벌들이 이제 보이니까 무서워서 다니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한번 쏘인 경험도 있고 해가지고 좀 그랬었거든요. 깔끔하게 제거를 해주시니까 이제는 이제 마음 놓고 이제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벌과의 사투가 끝난 직후면 이번엔 폭염과의 사투가 시작이 되는데요. 한여름 무장을 한 채로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온몸은 땀으로 가득합니다. 아이고. 쏘이진 않았는데 너무 더워서 죽겠습니다. 더워 죽는 거예요. 그냥 뭐 벌에서 죽는 게 아니라 더워 죽는 거죠. 최고 기온 34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보호복을 입은 제작진 역시 기진맥진한 상태인데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제거한 말벌집 정말 어마어마하죠. 800마리 정도는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세력이 정말 적은 건데 오늘은 그래도 좀 큰 걸 좀 딴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한 잔 드시고. 아유, 맛있는 물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 아우, 시원하시겠어요. 이런 맛이죠, 이런 맛. 또 제거해드리고 좋은 말씀 듣고 또 이런 것도 시원한 거 한 잔씩. 이게 뭐 피로가 다 풀리는 거죠. 이런 맛이죠. 특히 8월, 9월은 독성이 강한 말벌이 많습니다. 폭염보다 더욱 무서운 말벌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8월 23일 처서에 전해드린 생방송 아침이 좋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이 처서입니다. 이제 시원해질 거라는 걸 믿으면서 하루 시작하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